누가 검사를 선동하는가? 법원과 검찰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이 접속이 가능한 폐쇄형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법원은 코트넷으로 불리고 검찰은 e프로스라고 부릅니다. e프로스는 전자 이메일의 이와 검사를 뜻하는 프로세큐러를 합성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검찰의 내부통신망 e프로스는 주로 퇴직하는 고위직 검사들이 퇴임사를 자주 남기는 것이기도 한데,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일부 검사들이 검찰 조직원들에게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검사가 김웅 전 검사였고, 그는 자신이 정치적 발언에 걸맞게 지금은 정치인이 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검찰의 내부통신망 e프로스에는 검찰개혁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조국 법무부 장관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인사에 정면으로 반발하기도 하고, 이에 저항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노골적으로 칭송하는 글로써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애처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일부 검사의 글로 수구 언론에서 자주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부 검사들 중에 제가 주목한 검사는 정의도 검사입니다. 정의도 검사가 e프로스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한 시점은 대강 2020년 1월 추미애 장관의 첫 번째 검사 인사 제청권을 행사한 시점부터입니다. 이 시기 수구 언론들은 윤석열 수족 한 방에 날렸다는 등의 제목으로 추미애 장관의 검사 인사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정의도 검사는 대검의 감찰 이과장으로 검찰의 로얄 패밀리에 입성하여 눈앞에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 인사로 자신이 앞날에 불안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부터 정의도 검사는 e프로스에 장관님 1월 8일자 검사 인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남깁니다. 당시 인사에서 정의도 검사도 대검 감찰과장이라는 검찰의 요직에서 지방인 청주지검의 부장검사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의도 검사는 자신이 지방 발령보다는 자신을 끌어줘야 하는 윗선 검사들이 검찰 권력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고 더욱 좌절하고 화가 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박찬호 검사장이 제주지검으로 발령되는 모습에 주목을 했습니다. 박찬호 검사장은 윤석열 3인방으로 불리울 만큼 대검찰청 공안부장이라는 자리에서 검찰 권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 듯 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로 제주도로 내려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후 정의도 검사는 검찰개혁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e프로스를 통해서 자신이 정치적 소신을 표현하는 글들을 줄기차게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검언유착 수사가 편파적이라거나 특임 검사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과연 정의도 검사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의 반대 목소리를 낼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지를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정의도 검사와 박찬호 검사장은 2015년에서 2016년 초 남부지검의 금융조사 일부에서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됩니다. 2015년 말에서 2016년 1월 당시 정의도 검사는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부의 평검사로서, 박찬호 검사는 금융조사부 1부장으로서 함께 근무합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남부지검의 금융조사 1부는 주식시장의 대형 비리 사건을 하나 터뜨리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여의도의 저승사자라는 호칭을 다시 한번 언론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 사건은 이른바 펀드 매니저들이 뒷돈을 받고 디지텍 시스템즈라는 코스닥 회사의 주가 조작, 시세 조정에 가담했다는 사건이고, 펀드 매니저 9명을 줄줄이 구속시킨 사건으로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결과는 당시 금조 1부장이었던 박찬호 현 검사장이 발표하지만 이 사건의 수사를 직접 했던 담당 검사는 정의도 검사였습니다. 2016년 1월 이 사건이 발표된 직후 박찬호 당시 남부지검 금조 1부장은 서울중앙지검의 방위사업 수사부장으로 영전하였고, 정의도 검사 역시 드디어 검찰 권력의 핵심부로 진입하게 됩니다. 요즘 많이 떠들썩한 당시 보수 언론의 칭송을 한몸에 받았던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됐던 바로 그 반부패 수사본부로 발령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2016년 1월에 발표했던 그 사건,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부가 언론으로부터 여의도 저승사자의 진면목이라고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사건, 펀드 매니저가 뒷돈을 받고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던 그 사건은 정의도 검사의 작품이 아니라 구속되어 수감되어 있던 죄수의 작품이었습니다. 디지텍 시스템즈의 사건은 2014년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적발해냈던 사건으로 이 회사는 삼성전자에 휴대폰 터치스크린을 납품하던 1차 벤더의 매우 우량한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무자본 M&A 세력이 타겟이 되고 무자본 M&A 세력과 회사 내부의 재무 책임자가 함께 범죄에 가담하면서 수백억 원의 횡령 사건이 벌어지고 결국은 상장 폐지되었던 회사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남모 씨가 있습니다. 남 씨는 디지텍 시스템즈의 재무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건으로 징역 6년을 확정받게 되는데 이 남모 씨는 이후 2015년 중반쯤 서울구치소에서 남부지검의 금융조사부가 있는 남부구치소로 이감을 갑니다. 그리고 남모 씨는 거의 매일 남부지검의 검사실로 출정을 다니게 되는데 그 검사실에서 여러 가지 편의 제공을 받으면서 자신이 디지텍 시스템즈의 재무 책임자로 있을 당시 주가 조작을 위해서 펀드 매니저들에게 지급했던 주가 조작 비용에 대해서 털어놓게 됩니다. 그렇게 남모 씨가 펀드 매니저 사건을 털어놨던 검사실이 바로 정희도 검사실이었습니다. 정희도 검사는 죄수 신분이었던 남모 씨 협조로 인해서 대규모 사건을 손쉽게 밝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남모 씨는 2019년도 통계로 죄수로서 가장 많이 출정을 다닌 기록이 JTBC 보도로 드러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 남모 씨는 죄수와 검사 1탄의 2부에서 나오는 서울 서부지검의 검찰 수사관 뇌물 사건에서 수사관에게 2천만 원가량을 뇌물로 제공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현재 의정부 교도소에서 수감 중에 있습니다. 구속된 재소자를 활용해서 대규모 사건을 해결하고 이를 공적으로 영전한 것으로 보이는 정의도 검사. 과연 본인이 자신의 후배들도 지켜보는 E+의 검사로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정치적 발언을 할 자격이 있는지 저도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함께 많이 퍼날라주세요. 감사합니다. 성렬이 형, 대선 후보 지지도가 15% 나오니까 간땡이가 벌렁벌렁해? 정신 차려 형. 황교안이도 잘 나갈 때 30%까지 나왔어. 성렬이 형, 요즘 그 사람 뭐하고 살아?